상업등기법은 회사의 법적 정보를 공시하고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과 법적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회사를 포함한 상인들이 이 회사는 이렇게 존재해요 라고 세상에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며 회사 설립, 본점 이전, 이사의 변경, 해산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상업등기부라는 공적인 기록에 남겨서 누구나 확인하고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하려 할 때 그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대표자는 누구인지, 자본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정보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 상업등기입니다. 상업등기법은 회사와 상인이라는 법적 실체에게 사회적 신뢰를 부여해주는 공시제도이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기둥 같은 법입니다. 상업등기법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상업등기의 목적과 기본 용어를 정의하고 등기의 접수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에서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업무 처리 주체로서의 등기관, 그리고 등기소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의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등기부 등에서는 등기부의 구성 방식과 보존 방법, 등기부의 열람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절차, 전산자료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4장 등기 절차는 상업등기의 중심이 되는 절차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등기 신청의 원칙, 신청인의 자격 요건, 등기의 각하 사유 및 정정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이의 신청 등에서는 등기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와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 및 항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상업등기법은 상업등기의 목적과 절차, 관할과 행정운영, 그리고 권리 구제까지 포함하는 상업등기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절차법입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은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이 아니라 분쟁이 아닌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절차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을 규율하는 절차법입니다. 법의 보호나 확인을 요청하는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회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 신탁관리인을 선임해야 할 때 또는 상호 말소와 같은 등기 신청 등을 할 때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절차에서는 당사자 간의 갈등 해결이 중심이 아니라 공익보호나 법질서 유지가 주요 목적이 됩니다. 이 법에 따른 재판은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식이며 결국 비송사건 절차법은 크게 다투지 않되 중요한 질서를 조용히 조율해주는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은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편 총칙에서는 비송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적용을 받는지, 관할 법원은 어디인지, 신청과 진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는 전체 비송 절차의 틀을 잡는 기본적인 절차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편은 민사 영역에 속하는 비송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포함됩니다. 법인에 관한 사건으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등에 관한 내용과 신탁에 관한 사건, 그리고 재판상 대위와 공탁, 보관, 감정에 관한 사건, 법인 등기 및 부부재산 약정 등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2편은 개인의 권리나 재산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분쟁성 사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3편은 상사, 즉 기업 활동과 관련된 비송 사건들을 다룹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사채에 관한 사건, 회사의 청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편은 상업활동의 질서와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건들을 규율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비송사건 절차법은 총칙을 통해 절차의 틀을 마련하고 민사와 상사 영역을 구분하여 각 분야에서 분쟁이 아닌 사건들을 조용하고 정밀하게 다루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은 사적 질서의 평화로운 유지와 공익적 질서의 보장을 동시에 지향하는 절차 중심의 조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법률의 업무 연관성과 학습 필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업등기법은 상업등기 대행 실무의 핵심이 되는 법입니다. 법무사는 회사의 설립, 변경,
해산 등 다양한 상업 등기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가이며 특히 소규모 법인에 대한 등기 처리는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또한 상업등기법은 상법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이 회사의 조직과 운영 등 실체적인 부분을 다룬다면 상업등기법은 그러한 조직의 형성과 변경을 외부에 공시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실무에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절차 중심의 법인 상업등기법을 별도로 학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은 비송사건에 대한 법무사의 대리권과 실무 능력과 직결되는 법입니다. 비송사건은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아니라 법률적 지위를 확인하거나 정리하는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사는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비송사건은 민사소송과는 전혀 다른 고유한 절차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절차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 없이 실무를 수행하게 되면 법적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법무사는 이러한 비송 절차에서 필요한 신청서, 확인서, 의사록 등의 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실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송사건 절차법의 이해 정도가 곧 실무의 정확성과 직결됩니다. 이 법률은 법무사의 실무 역량의 근간이 되는 절차법이므로 이를 학습하는 것은 곧 법무사로서의 실질적 자격을 갖추는 첫걸음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유한회사의 개념과 핵심 구조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운영에서 자주 언급되는 회사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주식회사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한회사의 정의, 본질적 요소, 자본금의 구조, 출자좌, 사원의 책임, 그리고 법적 성격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하여 자본금을 형성하고 사원이 출자금액 한도로만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즉, 회사의 채무에 대해 사원은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유한회사의 본질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출자는 사원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자금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자본금은 이렇게 출자된 돈의 총합으로 회사의 기반이 되는 재산입니다. 셋째, 유한책임은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유한회사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자본금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최저자본금 요건이 없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은 출자좌라는 단위로 나뉘며 회사의 자본금은 설립 시 전부 확정되어야 하고 이후에도 확정 유지 불변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됩니다. 특히 유한회사는 수권자본 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회사처럼 나중에 자본금을 추가로 발행하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유한회사에는 자본금에 대한 법정 최저 요건이 없지만 특별법에 따른 유한회사 설립 시 일정 금액 자본금 요건이 있으며 자본의 충실성도 철저히 심사됩니다. 출자좌는 유한회사 자본금의 단위입니다.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출자좌라는 단위로 분할되며 출자좌 하나, 즉 한 좌의 기준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주식회사에서 말하는 주식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사원이 가진 출자좌의 수에 따라 지분율, 의결권, 배당 권한이 정해지므로 출자좌는 유한회사에서 사원의 힘과 권리의 크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에서 사원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지는 간접 유한책임 구조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법에 정해진 경우에는 자본금 충실을 위한 추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출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법적 성격은 자본 중심의 물적 회사로 분류됩니다. 즉, 사원이 누구냐보다는 얼마를 출자했느냐가 더 중요한 구조입니다. 운영 방식이나 조직 구조 면에서도 주식회사와 매우 유사하며
실제로도 많은 법리들이 주식회사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유한회사는 조직 변경을 할 경우 주식회사로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유한회사는 사람 중심이 아닌 자본 중심의 법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유한회사는 자본금에 기반한 소규모 자본단체형 회사입니다. 유한책임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서는 주식회사가 더 널리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설립 절차와 폐쇄적인 운영 구조를 선호하는 가족기업이나 외국인 합작법인, 특수목적회사, JSPC 등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회사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어떤 기업 목적과 환경에서 유리한지를 판단해 선택해야 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설립 및 임원 변경 등기 시에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서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어떤 서류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어떤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등의 등기 사항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과 비송사건 절차법 제154조에 따르면 임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주민번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정상적인 증명서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도 운전면허증이 공적신분증이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진실성도 담보되는 점에서 유효한 증명서류로 인정됩니다. 반면 인감증명서는 인감이 실제 사용 중인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일 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등기 신청 시 신분증명용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므로 등기 신청 전에는 반드시 제출 서류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